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혹시 대만 영화 하면 머릿속에서 떠오르거나 기억나는 제목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중국이나 홍콩 영화는 익숙한 편이지만 대만 영화는 이에 반해 상대적으로 덜 친숙한 느낌이 들 것입니다. 대만에서도 영화는 인기 문화 중 하나입니다. 4억 달러 규모로 세계 15위를 차지하는 대만 영화 시장의 사이즈가 작은 편은 아니지만 대부분 미국 영화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자국 영화의 점유율은 매해 10% 이하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대만 영화계의 아픈 부분입니다. 하지만 대만 영화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청춘, 로코, 멜로를 주로 다루는 영화들이 생각날 것입니다. 물론 이런 영화들은 우리나라 극장가에서도 오랜 스테디셀러였습니다. 말할 수 없는 비밀,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 나의 소년시대 등 많은 청춘 영화들이 국내 팬들의 사랑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만 영화가 예전부터 이런 청춘 멜로물을 위주로 찍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대만 영화는 대만 정치와 상관관계를 맺으며 발전해 왔습니다. 여기에 일본의 식민 지배를 거치면서 나타난 대륙과의 갈등 등 복잡한 대만의 정치와 역사는 대만 영화 속에 그대로 담겨져 나왔습니다. 특히 비정성시의 호샤오시엔 감독과 음식 남녀의 리안 감독은 뉴웨이브 운동을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영화를 통해 대만의 과거와 현재를 통찰하게 하는 성찰의 미학을 담아내며 대만 영화의 중흥기를 이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였습니다. 한국 영화가 국내 팬들의 환대를 받는 것과 달리 대만의 영화들은 미국 영화에 밀리며 자국에서 냉대를 당하기 일쑤였고 재능을 겸비한 신진 감독들의 출연이 전무하다시피 하며 대만 영화의 찬란한 중흥기는 이렇게 막을 내리고 맙니다. 결국 시장이 활기를 잃자 대만의 영화 관계자들은 중국 시장으로 눈을 돌려보지만 그나마 검열과 여러 제약으로 인해 대만 영화의 미래는 점점 더 악화일로를 걷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대만 방송들은 지금도 영화 이야기가 나오면 중국 영화계에 대해 비호적인 시선을 보내며 미국, 한국 영화 산업과 자주 비교하곤 합니다. 他们一年拍电影的整个的资金投入是3800亿人民币，但是70%，3800的70%，进到艺人的口袋，这2000多亿。对，那这个东西它是非常可怕，因为我这边有数据，好莱坞差不多是10%到20%在艺人片酬，韩国最多也是到30%，所以是远远的超过，所以造成大陆的所有的制片全部都投在艺人身上，造成它的内容变得很空洞，很空洞。你看那么大的市场，居然做不出好莱坞或韩剧的规模。 하지만 지난 3월 대만 콘텐츠진흥원은 대만의 영화 산업의 성장과 더 다양한 트렌드와 개성을 갖춘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작사를 차리고 매년 3편에서 5편 정도 되는 자국의 영화를 직접 제작, 배급하겠다는 프로젝트를 발표하게 됩니다. 딩샤오칭 대만 콘텐츠진흥원 회장은 한국의 영화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대만도 한국처럼 다큐부터 범죄, 액션까지 더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만들 것이며 이는 대만 영화의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만에서 한국 영화의 열풍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팬데믹 이전 대만에서 신과 함께 죄와벌, 부산행, 군함도, 챔피언 같은 영화들은 역대급 흥행을 일으키며 대만 전역을 놀라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캐릭터 자체가 스토리가 되는 마동석은 부산행으로 이미 대만에서 탄탄한 팬덤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 6월 마동석이 자신의 영화 악인전 홍보를 위해 대만을 방문했을 때 현지 언론들은 팬들의 뜨거운 열기에 놀란 나머지 이렇게까지 한국 영화와 배우들이 대만에서 인기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뉴스들을 써내며 한국의 글로벌한 인기를 여과없이 보여줬다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대만 언론들은 대만에서는 청불 등급의 범죄 액션 영화가 대중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열기를 보여주는 것은 그만큼 대만 사람들이 한국 영화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만이 정말 한국 영화의 매력을 느끼는 이유는 한국은 영화를 통해 사회에 존재하는 부정과 비리를 고발하고 약자의 입장을 대변해주며 역사에 대한 통렬한 고찰을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과거 자신들도 뉴웨이브 운동을 통해 대만 사회와 일본 식민시대의 문제점을 알렸으나 지금은 그 명맥이 완전히 끊긴 반면 한국은 지금도 끊임없이 영화를 통해 사회와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있다는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만의 대중매체 라이프스타일은 얼마 전 실화를 바탕으로 한국만이 제작할 수 있는 9편의 영화라는 주제로 뉴스를 보도해 화제가 됐습니다. 해당 매체는
여론조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골고루 수렴하여 9편을 선택했다고 밝혔는데 그 선정에 꽤 공을 들인 흔적이 보였습니다. 대만 전문가와 언론들이 선택한 한국 영화는 도가니, 소원, 살인의 추억, 개구리 소년 사건을 다룬 아이들, 2019년작 어린 의뢰인, 7번 방의 선물, 송강호 주연의 택시 운전사, 하정우가 주연한 영화 1987, 그리고 송강호가 열연한 변호인을 마지막으로 선정했습니다. 끝으로 매체는 한국의 이런 영화들은 흥행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 신드롬을 일으키며 한국 사회가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전하며 대만 영화는 언제 공포물과 남녀 청년들의 사랑놀이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대만 공영방송의 유명 MC인 왕우정은 대만 사회와 정치권에 대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도 올해 초 방송을 통해 대만 영화의 한계에 대해 한국 영화와 비교하며 다음과 같이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韩国每年都在拍电影，痛骂日本啊，什么军舰岛，有无？那都是在控诉以前日本殖民韩国的罪行。台湾敢哦？你台湾敢吗？韩国光拍那个慰安妇的电影，不管是感人的、真实的、吓死你的，每年都在拍啦。台湾人敢拍哪一部？你只敢拍电影，在那边弄白色恐怖，你有种拍一部电影去弄日本人，告诉他以前日本人是怎么在台湾糟蹋台湾人，你敢不敢拍？你不敢呐、人家就吃定你不敢呐、 대만의 뉴스렌즈는 평론을 통해 대만이 한국 영화의 독창성과 사회적 기능 그리고 소재 발굴에 대해 참고 삼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사회와 현실을 비판하면서 흥행적으로 성공하기가 어려운데 한국 영화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있어 그 다양성이 날로 늘어 소위 한국식 장르라는 단어를 탄생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예를 들어 영화 I Can Speak 같은 영화는 일본이 한국에서 저지른 만행에 대해 자세히 알려 그 어떤 외교적인 힘보다 강한 역량을 보여줬는데 이러한 영화의 힘을 가장 잘 이용하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는 생각을 들게 만든 영화라 평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접한 대만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들을 보였을까요? 신세계, 악마를 보았다, 살인의 추억, 이웃사람, 추격자, 볼만한 한국 영화는 많고도 많지, 천천히 즐기자. 박찬욱 감독의 복수 3부작을 빼면 섭하지. 대만은 택시 운전사 1987 같은 영화를 만들 수 있을까? 변호인 같은 류도 괜찮은데. 무간도 같은 영화와 비교하면 한국 영화가 훨씬 더 레벨이 높지. 신세계는 너무 재밌어서 몇 번을 봤는지 모르겠어. 악인전이나 범죄도시는 예고편만 봐도 심각해짐. 1987 다 보고 울었어요. 역사물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군함도 추천합니다. 한국은 만들지만 민진당은 못 만드는 영화죠. 대만에서 85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영화 소원도 2008년 한국에서 있었던 실화를 각색해서 만든 영화예요. 요즘 일본 영화 거의 대만 영화 다 됐지. 대만과 일본이 한국 영화에 비교나 돼? 일본 영화는 이미 끝났잖아. 한국과 비교하면 어린애 수준인데 뭘. 일본이 오락 영화는 망했어도 예술 영화는 아직도 강하다고 보는데 한국이 시나리오 하나는 기가 막혀. 그러니 한류가 그렇게 강세를 보이는 것이고 대만 영화의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중국 시장만을 보고 편한 길을 선택한 것이라 지적한 대만의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창작의 고통보다는 경제적 이득만을 위해 움직이다 결국 경쟁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대만은 과연 영화 산업의 융성을 실현할 수 있을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